저는 30년 넘게 부부의 성건강을 상담해온 여성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부를 만나오면서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부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결혼 34년 차 68살이 된 박준호 씨와 그의 아내 윤미자 씨. 두 분은 오랜 시간 변함없이 함께 살아왔지만 부부관계에서는 언제나 익숙한 패턴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은 가까웠지만 몸의 소통은 어느샌가 습관에 매몰되어 버린 채 작은 변화조차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으시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 박준호 씨가 우연히 각도를 조금 바꿔본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아내 윤미자 씨는 갑자기 몸을 살짝 떨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하셨죠. 여보,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야. 그 말이 박준호 씨의 마음을 한순간에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아내는 그동안 얼마나 참고 나를 배려하려고 했을까? 한편으론 너무 미안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례를 접하며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조차 때로는 서로에 대해 너무도 많은 부분을 당연하게 여긴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분들 역시 선생님, 이런 게 정상인가요? 저만 이렇게 고민하는 건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곤 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박준호 씨처럼 익숙함 속에서 진짜 소통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99%의 남성분들이 평생 몰랐던 각도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해하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부부 사이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단순한 신체적 만족을 넘어 부부가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저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국내에서 발표된 한 가지 충격적인 통계를 먼저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73%가 평생 같은 방식으로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60세 이상 여성의 81%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10명 중 8명의 아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죠. 반대로 남성에게 아내를 만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6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혼 초기에 익힌 방법이나 주변에서 들은 방식을 수십 년간 변함없이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일 같은 길로만 출근한다면 더 나은 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여성분들 중에도 남편이 정말 열심히 하긴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고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론 만족한다고 말해도 속으론 이게 정말 정상일까? 라고 자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조차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만 바꾼다면 그 어떤 부부도 얼마든지 더 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성의 신체 구조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을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의 몸을 일직선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마치 산길처럼 구불구불하게 굽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운전할 때 무조건 직선으로만 가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길을 벗어나거나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겠죠.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구부러진 길에 억지로 직선만을 고집하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질 내부에는 여러 개의 민감한 지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발바닥의 지압점처럼 정면에서만 접근해선 절대 닿을 수 없는 곳들이죠.
예를 들어 질 입구에서 약 3cm 지점에서 왼쪽으로 다시 7cm쯤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굽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 굽어지는 지점들이 여성에게 가장 민감한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인체의 작은 변화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와 상담을 통해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도로의 커브 지점에만 아름다운 풍경이 숨어 있듯 여성의 신체에도 오직 곡선 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숨은 포인트에 닿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측면 접근입니다. 여러분,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릴 때 바깥쪽 차선을 이용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커브를 돌 수 있지요.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면 중요한 지점들을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옆에서 각도를 주고 천천히 접근하면 그 굽어진 지점들을 자연스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남성은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에는 본능과 열정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익혀야만 더 깊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몸을 이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많은 부부가 이 변화를 시도한 뒤 전혀 다른 관계를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의 생식기 내부에는 전방벽, 후방벽 그리고 측벽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민감한 곳은 바로 앞쪽 벽, 즉 배 쪽을 향하는 전방벽입니다. 여기에는 쾌감의 스위치, 깊은 지점, 그리고 마지막 접점인 딥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골반 구조는 약간 말려 있기 때문에 평범한 자세만으로는 이 영역을 충분히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측면 앵글 체위 그리고 나선형 자극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성의 골반 위치를 조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성이 등을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윗다리를 살짝 앞으로 접고 엉덩이는 남성 쪽을 향해 비스듬히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내가 오른쪽으로 누워 있다면 왼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 앞으로 당기는 마치 태아 자세의 절반처럼 몸을 말아주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엉덩이의 각도입니다. 아내의 엉덩이가 남편을 향해 약간 비스듬히 틀어지도록 시계로 치면 1시 방향 정도로 조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를 통해 여성의 골반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 남성은 그 틈 사이로 천천히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깊게 진입하려 하지 말고 외부 성기 주변을 충분히 자극한 후 부드럽게 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이 각도는 처음 느껴보는 걸?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제대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곡선 움직임의 마법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지금까지는 앞뒤로만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직선적인 추진력보다 곡선을 그리듯 부드럽고 천천히 밀어넣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숟가락으로 꿀을 천천히 젓는 것처럼 혹은 나선형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것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들어갈 때는 시계 방향으로 살짝 회전하면서 진입하고 나올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회전하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전방벽, 특히 그 특별한 지점과 딥존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큰 움직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밀착된 상태에서 허리만 살짝 회전하는 느낌으로 리듬을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한 번 움직임에 최소 5초에서 7초 정도는 걸려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야 여성의 몸이 충분히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느려야 할까요? 여성의 신체는 남성보다 자극에 반응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여성은 긴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명과 교감의 순간입니다. 이 체위의 핵심은 남성이 일방적으로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호흡과 반응에 맞춰 함께 공명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호흡을 세심하게 들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내쉴 때는 살짝 빠져나오는 식으로 리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잠시 멈추고
어떤 순간에는 천천히 밀고 당기며 상대의 감정과 몸의 신호를 세밀하게 느껴야 합니다. 주도권을 쥐려 하기보다는 자극이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몸으로 느끼며 교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소통의 시작입니다. 여성의 손이 남성의 손을 감싸거나 허리를 끌어당기려 한다면 바로 그때가 관계의 절정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이 순간부터가 진짜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 오늘 뭔가 달라.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조용히 미소 짓게 됩니다. 부부가 다시 설렘을 느끼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그 순간을 여러 번 목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관계란 단순히 몸이 닿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심이 진심을 만나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이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죠.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작은 스킨십과 부드러운 대화로 다시 가까워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관계를 시도하며 남편이 아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을 때 아내가 먼저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두 분은 서로 마주보며 쑥스러운 듯 웃으셨지만 그 웃음 속에는 수십 년의 시간과 함께한 믿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관계 중에는 손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아내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어깨, 팔, 허리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면 아내는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 감정적으로도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세에서는 아내의 등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세요. 스킨십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은 오랜 시간 말로 전하지 못한 감정까지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 제한을 두세요. 한 번에 10에서 15분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더라도 집중해서 서로를 배려하며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테크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둘째, 무릎과 허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세를 시도할 때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자세를 바꾸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베개나 쿠션을 활용해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다리 밑에 베개를 넣어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계 중에는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거르지 말고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넷째, 관계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목, 어깨, 허리를 가볍게 풀어주면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몸도 훨씬 더 유연해집니다. 또 한 가지, 여성 파트너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성마다 골반 각도와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감각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자세를 조정하거나 대화를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파요, 불편해요 라는 말이 나오면 즉시 멈추고 자세를 바꿔주세요.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한 상태에서 함께 즐기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관계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늘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천천히 서로의 반응을 살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작은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처럼 진심을 담아 서로를 돌보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본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산에 사는 63살 이병호 씨 부부. 결혼 30년 차인 두 분은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관계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특히 남편분은 아내가 진짜 만족하는지 확신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물어봐도
괜찮아 라는 말뿐 표정만 봐도 어딘가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상담을 통해 용기를 내어 아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다른 방법도 시도해볼까? 서로 더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내분은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하며 당황하셨지만 남편의 진심을 느끼고 함께 시도해 보기로 했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각도를 바꾸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움직임을 시도해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반응을 보여주었고 관계가 끝난 후에는 여보,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라며 깊은 미소를 지었다고 하셨죠. 관계 이후에는 두 분 모두 한결 밝은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서셨고 이제는 서로를 위해 더 노력해 보고 싶다. 고 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작은 용기만으로도 부부관계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됩니다. 고마워요. 이병호 씨 부부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방법을 실천하며 서로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몸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훨씬 더 깊이 통하게 됐다는 소감을 전해주셨어요. 예전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누고 작은 스킨십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서고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부쩍 많아졌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서 부부 사이가 더욱 편안해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가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66살 최성민 씨 부부입니다. 최성민 씨는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자주 느끼셨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관계 시간도 예전만큼 유지되지 않으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져 관계 자체를 점점 피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으셨죠. 아내가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 두려워 솔직하게 말도 잘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처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만 해도 많이 쑥스럽고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부부 모두 서로의 마음을 듣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계 시간이 짧아도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 오히려 서로에게 더 집중하고 배려하면서 만족감이 더 커진다는 점을 깨달으셨죠. 아내분도 큰 변화를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내 반응을 예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여주니까 나 역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요. 예전에는 빨리 끝내려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는 서로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함께 TV를 보다가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하루의 피로를 함께 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관계 그 자체만이 아니라 부부의 일상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구에 사는 69살 정영수 씨 부부입니다. 정영수 씨는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있어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거의 잃고 있었죠. 당뇨 때문에 몸의 반응도 둔해지고 아내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관계 자체를 포기할 뻔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무려 1년 넘게 부부관계를 갖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이 바닥을 쳤던 그에게 이번 방법이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각도와 움직임을 바꾸고 무엇보다 아내의 신호와 호흡을 더 세심하게 느끼며 천천히 교감하니 무리하지 않아도 아내가 만족하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살아났다고 강조하셨죠. 나이가 들면 이런 관계는 다 끝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방법만 바꾸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전에는 그냥 본능에만 의존했다면 지금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부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오랜 세월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잠을 자며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고 새로운 방법을 함께 시도해 보기로 했지요. 처음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점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젊은 시절처럼 손을 맞잡고 걷는다고 합니다. 아내는
당신과 다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 고 말했고 남편 역시 아직도 내 옆에 당신이 있어 고맙다. 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마음입니다. 박준호 씨가 30년 만에 아내의 새로운 반응을 본 것도 단순히 각도를 바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내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나만의 만족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아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만으로 밀고 나갔다면 지금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영수 씨처럼 방법만 알게 되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침실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 전체가 달라집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사소한 것에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보, 오늘 기분은 어때요? 필요한 건 없어요?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이런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들이 쌓여 부부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최성민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니까 평소에도 아내와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아내도 저에게 더 다정해졌죠.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믿음, 우리 부부는 여전히 괜찮다는 안도감.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 삶 전체에도 활력이 돌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외모에도 관심이 생기며 삶 전체에 대한 의욕까지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활력이란 단순히 몸의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활력, 관계의 활력, 그리고 인생 전체의 활력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단지 침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과 미래까지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수많은 부부를 만나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작은 시도의 용기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오늘부터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삶의 활력을 채우고 함께 웃으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부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